네, 안녕하세요. 리드 윗 로아스로 돌아온 로아스 이순주 신영수입니다. 네, 와. 네, 저희가 저번 리드 윗 로아스 1편에 이어서 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박수빈 작가님의 연애도 계약이다와 카트드 코크 작가님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입니다. 네, 이 두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책 모두 디지털 성범죄 내용 관련의 도서로 책을 읽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두 책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그리고 함께 정리했으면 하는 내용들까지 이번 리드 윗 로아스에서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박수빈 작가의 에세이 연애도 계약이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에 앞서서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리고 싶은데요. 박수빈 작가님은 변호사이시고 그러다 보니 이 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사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도 법을 다루는 사람의 시선에서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사회계약과 같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그렇듯이 연애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의사 합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의무와 책임들을 다하는 계약과 같기 때문에 사랑과 연애를 할 때 본인과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애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안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님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카트드 코크 작가님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10대 소녀 린다의 이야기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과를 보내다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한 린다는 모르는 남자아이의 친구 신청을 허락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린다는 낯선 남자아이와 매일 채팅을 하면서 그 아이와 점점 사랑에 빠졌고 사이버상의 남자친구는 린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남자아이를 믿고 싶었던 린다는 자신의 몸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고 결국 그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일을 겪는데요. 하지만 그 일을 부모님과 경찰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SNS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성장하는 린다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승주님, 그럼 연애도 계약이다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연애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말을 법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 계약은 갑과 을이 특정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로 함께 약속하는 것이다. 연애가 계약이 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을 뭔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걸 멈추게 되었다. 연애는 계약이다 라는 게 결국 네 것 내 것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원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애라는 게 서로를 뭔가 독점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딱히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연애를 계약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연애 바이블을 생각하신 독자분들에게는 계약, 교섭, 유보조항, 이행거절 등의 다양한 법적 용어를 맞닥뜨렸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영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아픔을 겪은 이들은 어쨌거나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사이버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도 린다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른다. 아이들이 사이버 세상보다는 현실의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있기를 희망한다. 라는 작가의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가상의 자아보다는 현실의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느껴왔거든요. 맞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메시지를 줘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쉬웠던 부분은 혹시 따로 있으셨나요? 네,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기는 해요. 아픔이 잘 치유되면 그 아픔이 하나의 성장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옆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린다의 경우에는 함께 해준 주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린다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은 빨리 치유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항상 좋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이겨내는 것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담긴 게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두 책을 고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를 한번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수빈 작가님의 연애도 계약이다 라는 이 책에서는 마지막 3부 이것은 연애가 아니다 중 세 번째 소주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제 진정한 사과는 충실한 손해배상으로부터라는 소제목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유포로 인한 그 어떠한 손해, 예를 들어서 정신적 피해까지도 이제 가해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손해배상, 특히 금전적인 보상 같은 경우를 이제 피해자가 바란다고 하면은 가해자 측이 이를 두고 역시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 작가님은 우리 법은 사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금전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꼭 피해자분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좀 당당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영주님은 책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책 후반부에 린다와 아빠의 대화 중 그런 누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동 성인물 소지죄에 해당된단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또 이 책의 중심 사건은 SNS 채팅에서 얻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SNS 페이지에 유포하는 일이었는데 타인의 신체 사진을 소지하고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현실에서도 수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죠. 그렇죠. 네. 중심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보니 저는 확실히 연관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영주님은 또 따로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SNS에 너무 빠져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도 마련해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대의 범죄라는 것도 명확하게 인식되었는데 관련 법령들과 제도나 체제들이 조금 더 강경하게 마련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꼭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시지만 연애도 계약이다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연애와 계약을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단어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되게 낭만적이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일 텐데 사랑을 계약적으로 봐도 되나?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읽으면서 어쩌면 정말 그 당사자들이 뭔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혹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서로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약속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계약과 비슷한 특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에 이렇게 서로의 동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범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 줄 평으로 두 책 리뷰를 마무리해볼까요? 사이버상에서 만난 이들에게 함부로 자신의 사진을 주지 말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리고 랜덤 채팅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연애계약 당사자다라고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리드 윗 로아스 2편 어떠셨나요? 네, 연애도 계약이다와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책과 함께 해봤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희가 추천한 이 두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들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치유도 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책들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책들을 다른 팀원분들이 소개해 줄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될 리드 윗 로아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아스의 이승주, 신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